네, 박근혜 대통령의 소폭 개각,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산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소폭 개각했습니다. 4명의 장관급 교체가 있었습니다. 총평부터 듣죠. 예, 이 개각을 소폭했는데요. 이제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개각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총리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의례적으로 개각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한 것인지는 약간은 불투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난한 분들이 많아요. 의원 출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이 국토부의 유일호 장관 내정자라든지 해수부의 유기준 의원 이런 분은 뭐 무난하고 특히 뭐 누가 이 모난 데가 없고 나름대로 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정치인들 특히 뭐 부산이나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두 분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 청와대 통일 비서관을 하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북한과 올해 이 중요한 어떤 이 방향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왜 이분이 됐는지, 사실은 뭐 나이나 경력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장관 임명이거든요. 네. 그럼 왜 이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좀 달 필요가 있다. 친절한 이 개각에 대한 이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임종용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재부 차관도 했고 국무조정실 실장도 했고 상당히 뭐 이 경제기획 쪽에 좀 달인에 가까운 분이죠. 그런데 NH 이제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사람들을 널리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 분야에 같은 경우에는 이 관치 금융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관치 금융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매각의 문제, 또 각종 이 국민 신용 정보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서 다시는 뭐 이 2008년이나 IMF와 같은 금융 위기를 겪지 않아야 되는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내 금융기관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이 올 필요가 있지 않았냐. 그런데 뭐 단지 전문가는 맞지만은 항상 그 주변에서 맴돌던 분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 현재 이 개혁 변화의 정신에 맞았는가, 이런 부분에는 의문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설 민심 전에 좀 더 과감한 개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당에서 차출을 했는데 유기준 유일호 뭐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고 평판도 좋고. 근데 어찌됐건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친박을 당에서 차출해서 전면 포진시켰다, 내각에. 결국 그래서 친박 이완구 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다음에 국토해수 여가부 장관까지 해서 완전히 사실 그렇게 이렇게 내각의 당을 전면 포진시킴으로써 오히려 당정관에 있어서 당하고 의견을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 주도적으로 당정관에 있어서 정책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지가 엿보이는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우선 평가하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개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총평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번 개각을 통해서 이제 설 민심을 좀 잡아야 되는데, 우선 좀 안타까운 것은 비서실장은 사의는 받아냈지만 후임 인사는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난 1월 달에 이미 비서실장이 조만간에 교체될 것이다, 한시적 유임이다라고 발표가 났으면 그동안에 비서실장을 갖다가 고르고 또 어떤 유행의 비서실장을 할 것이냐, 관리형, 임기 3년 차에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이 각종 청와대나 내각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서실장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비서실장 자리를 인사쇄신이나 개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서실장을 할 거냐, 그 두 가지만 방향을 정했다면 그 중에서 누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정하기가 쉬웠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지율 반등의 카드로 생각했던 이완구 총리 후보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굉장히
이 생각보다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별 기회 없이 총리가 돼버렸죠. 그러면 결국은 남은 카드는 이제 개각과 비서실장인데 개각도 뭐 사실은 뭐 나쁜 개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난한 개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정도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 개각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 전에 비서실장을 바꾼다라는 부분은 설 민심에 비서실장을 바꾼 부분이 그 많이 해자되어서 결국은 설을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이제 귀향했다가 돌아온 그런 어떤 이 민심에서 결국은 그 비서실장으로서 보니까 박 대통령이 변화를 갖다가 못 쓰겠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를 바라면서 원래 하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정하지 않고 비서실장이 바뀐 건 확실하다. 굳이 또 사표까지 수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좀 이런 경우는 보기가 드문 경우입니다. 사표 수리하고 바꾸는 것이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오던 보이지 않는 부분들, 즉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방패막이들을 실제로 뭐 이 관리형 정도를 넘어서서 정무형, 민정형까지 다 해왔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부분에서 김기춘 실장을 대신할 카드를 찾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인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간에는 그 권영세 주중 전 대사가 사실은 비서실장으로 거의 확정적인 게 아니냐라고 했으면 오늘 발표했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결국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비서실장을 누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민적인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한다. 인사로서 총리 내정자로서 국민의 지지율을 바꾼다. 개각으로 바꾼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사를 누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인사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인사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 기조가 개혁적이고 또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어떤 방향으로 확실하게 턴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인사를 가지고 지지율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완구 총리가 신선한 햅쌀이 아니라 묵은쌀 총리가 돼가지고 인사 쇄신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키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총리를 비서실장을 새로 신임하지 못하고 퇴진만 발표한 것도 이것 또한 계속 인사가 진행되는 절반의 그 효과를 지금 보고 그래서 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 마땅한 이완구 총리 카드 효과도 못 보고 마땅한 전국 주도의 정책 아젠다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 문제를 계속 설 이후까지 끌고 감으로써 막판에 정말 그 국민들에게 공감 가는 비서실장 선임을 통해서 인사 쇄신 효과를 극대화하고 설 이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일환인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도 비서실장을 할 사람이 없고 도대체 어디까지 고민을 하고 정말 장고 끝에 정말 그 악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염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두 시각이 공존하는 그래서 결국에 설 이후까지 봐야 되는 그리고 정말 절반의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설 민심을 다잡기에는 좀 역부족 인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권영세 실장설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황 소장 의견에 동의한 게 원천적으로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거론된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포함해서 그 지금까지 거론된 분들 다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새로 고민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비서실장이 여의도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능력이 검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 이 정도의 내용을 좀 다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또 한강욱, 현경대, 홍사 이 세 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나오거든요.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비서실장 중에서 여의도하고 뭐 가깝지 않고 능력이 검증 안 된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여의도하고 가깝고 능력도 검증된 부분은 했죠. 그런 하나만 한 소리는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 뭐 그런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하거나 그 세 분을 할 것 같으면 설 전에 빨리 해버리는 게 좀 더 나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해서 설 이후에 뭔가를 갖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설 연휴 때 좀 하는 것이 좋죠. 근데 지금 설 연휴 때 또 인사 고심을 가지고 넘어간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후임 비서실장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개편이 과연 비서실장만으로 끝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묘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권영세 비서실장 그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고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본인이 앞으로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진로를 좀 더 길게 보기 위해서 비서실장보다는 어떤 내각이나 앞으로 하면 그 선출직 내년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좀 고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헝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 그 연배가 굉장히 뚝 떨어집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은 이 그 한 15년 가까이 이상으로 연배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헝클어져 가지고 결국에 다시 연배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동시대의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70대 현경대, 한강옥, 이거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 이미지상 다시 올드보이로 가는 게 아닌가. 무슨 당정청의 그런 그 장악력을 떠나서 실력을 떠나서 다시 올드보이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추론을 해봅니다. 네. 이제 뭐 내각에 들어온 분들 중에 2명은 국회의원, 그것도 친박계 의원이었고 기존에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이완국 총리, 뭐 김희정 여가부 장관까지 어떻게 보면 의원 그리고 친박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까 잠깐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일부에서는 또 사실상 의원 내각제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6명이나 되는 현직 의원이 그렇게 장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죠. 그러면 뭔가 뜻이 의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의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경력을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총선도 대비하는 예, 거다.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당청 간의 관계, 당정청 간의 관계에서 그 이 정부 쪽에 있는 장관들이 최근에 이제 당의 지도부가 그 비박, 비주류 계열로 넘어감으로써 장관들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이런 일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같은 의원 출신 친박들을 배치함으로써 당에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당과의 여러 가지 정책 협의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력을 관리를 좀 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총선 문제 이외에 대선까지 가는 부분에서 친박의 이 어떤 인재 풀을 좀 넓혀가겠다. 이런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국회의원만 하기도 굉장히 바쁜 자리고 장관만 하기도 굉장히 바쁜 자리인데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사람이 6명이나 되는 상황 하에서 지금 당내에 그나마 이 물이 인재풀이 좁아드는 친박 진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죄다 장관 가면 그럼 친박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지금 김무성, 유승민 지도부와 그래도 당내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갈등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할 것이냐. 당내에 친박은 포기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정무 특보를 가지고 보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이 고심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일단은 친박들을 중용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 이 집권 말까지 이 당이나 당정청에 대한 대통령이 그 이 관리에 어떤 힘을 놓지 않겠다. 이 부분을 상징하는 거라고는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총선을 생각한다면 내년 1월쯤에는 이 6명이 또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또 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3년 차에? 근데 금년 국정 3년 차를 제대로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고 마무리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친박 인사들을 갖다 총선에 다시 내보내서 그 차기까지 계속 영향력을 친박이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중으로 포석이 충분히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장기적 포석도 포석이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게 대통령께서 우선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정 3년 차에 정말 일할 수 있는 게 이번 금년 딱 1년인데
있는데 네. 여기서 정말 그 당국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실력 있는 친박 인사로 좀 욕을 듣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이렇게 보여요. 대통령의 의지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지만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청와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당청 간에 있어서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리고 오히려 당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염려가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목소리가 벌써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새로 비서실장이 되면은 설 이후에는 정말 당정청의 여태 정부들이 해왔던 그런 고위회의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대표, 원내대표 이 4인 고위 당정청 회의를 좀 아주 긴밀하게 구성해서 네. 전국을 국정화해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친박이네 비박이네 할 것 없이 국정을 내각에서도 결국 당과 협력해서 또 청와대 의견을 전달하고 청와대에서는 국정 운영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라면 좀 지적하고 싶네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비서실장이 70대에 당 출신 원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당 정청을 관할해서 하려 그러면 예. 당의 현재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함부로 만만하게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 되었어야지 네. 가능하지. 한번 보십시오. 김무성 대표가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하니까 김 실장이 문자를 보냈다고 김무성 대표 수첩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이따 하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서 전화 좀 하자 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서실장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 그 민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지금 고민이 만약에 56세의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앉혔다 하면 네. 나이가 권영세 대사보다도 한 10살쯤 많은 김무성 대표가 전화를 해서 좀 보자고 했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또 당정청 협의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 대통령이 본인을 대신해서 당정청 관계에서 이 힘이 밀리지 않을 그런 어떤 비서실장을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안 그러면 현재 당에 있는 그 지도부가 잘 모르는 나이가 든 네. 원로급 인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친박이 장관을 맡는 부분에서 우려점은요. 장관들이 잘 해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친박 출신 장관들이 가서 앞으로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여러 가지 뭐 경제나 이 각 분야의 이 실적이 나오는데 만약에 잘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적 효과를 더 가속화시키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요. 좀 아쉬움, 좀 늦어서 아쉬움 벌써 2년이나 정부가 출범한 지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예 그래서 비서실장을 정무 역할의 비서실장 문희상 그다음에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을 뒀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안보실장을 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책실장과 정무실장을 놔둬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 정부와 청와대하고 그 당과 정부하고 청와대가 정책실장이 쭉 관할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절차를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법한데 그 시스템상 좀 늦었죠.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조정수석이 새로 신설돼 갖고 이번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걸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틀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히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잠깐 황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이제 당정청의 그런 면모를 봤을 때 연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의례적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보다 당정청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완구 총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좀 연배가 어리더라도 네. 그 신진 인물이 되더라도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 오는 고위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 그게 결국엔 총리가 당 대표하고 비서실장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가는 체제가 돼서 총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언급으로 그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돼 갈 때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이 정부나 예. 당보다도 약체가 되는 부분에 발생할 건데요. 그런 부분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청와대도 상당한 캐리어를 가지고 연세가 있는 원로급 인물, 그 다음에 이 내각에 있어서도 총리, 그 당의 원내대표 출신 총리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내각을 정부를 상당히 무겁게 만들어서 당하고의 관계에서 무게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이완구 총리의 이제 앞으로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렵게
총리의 이름을 달았단 말이죠. 총리 명칭을 달았는데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할 말하는 총리가 되겠다, 책임 총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 본인의 캐릭터가 일단 뭐 전임 정홍원 총리나 역대 총리들에 비해서는 좀 강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사람이 성격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대대로 뭐 공직자 출신들이 총리를 했을 때 의전 총리나 대독 총리에 굉장히 충실해 왔죠. 근데 유한구 총리는 그 공직도 있었지만은 공직자라기보다는 선출직 지사도 했고 또 경찰직 공무원에 있고 이러면서 본인의 컬러가 굉장히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강한 개성이 있는 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조금은 내겠지만은 근데 뭐 대한민국의 총리 자리라는 것이 그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넘어서 강한 소리를 내는 총리는 결국은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 때문에 물러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책임 총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언론들이 제발 좀 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총리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총리직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까지도 논의되는 애매한 위치가 그 대한민국의 총리인데 그 총리가 책임 총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럼 대통령은 뭘 합니까? 선출된 대통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구 총리가 그 내각에 대한 어떤 통제 또 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서 전임 총리보다는 좀 더 나은 자기 목소리와 소신을 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결국은 그 대통령의 통제 하에서 제한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해야죠. 네. 근데 책임 총리라는 게 이제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인데 책임 총리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근간이 결국에 이 헌법과 법률에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 장관 제청권을 정말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해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은 그 임명된 장관이 실국장 인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저는 그 총리의 역할, 책임 총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장관 믿고 소신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은 이 장 1, 2급 실국장까지도 청와대에서 결국에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한구 총리한테 좀 기대가 되는데 우선 시간상으로 이번 장관 4명만큼은 제대로 요식행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개각이 있을 때는 네. 그 점을 분명히 해줘야만이 정말 이한구 총리가 그나마 기대에 부응하는 그 흔히 말하는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각하 총리, 대독 총리가 아닌 우리 국민이 쓴소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소신 있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책임 총리, 그런 의미의 책임 총리가 되리라고 좀 기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산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